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촬영하러 가야지. 오늘 식사하셨나요? 점심 식사? 점심 먹었습니다. 어떤 거 드셨어요? 샤인님하고 피그몽키님하고 네.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뷔페? 어, 그 뭐지? 무슨 뷔페지? 한식 뷔페. 한식 뷔페. 어. 맞아. 그거 먹었어요. 억대 사업가 투트랙은 성공하기까지 무엇을 했었고 어떻게 했을까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투트랙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못 받아갖고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오늘은 제가 대표님을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난 파헤쳐도 별거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요? 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빨리 질문해 주세요.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대표님은 도대체 몇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신 걸까요? 지금은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도 정보도 잘 갖춰져 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보다도 그냥 직접 알려주는 데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하나 손품 발품 팔면서 집행했던 마케팅들이 대행사들도 되게 좋은 데도 많고, 근데 그때는 다 일일이 다 혼자서 해야 됐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거의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다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CS도 다 전화로 직접 해야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CS 하다 보면은 주문을 못 넣어. 그럼 주문 밤에 넣잖아요. 그럼 주문이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송대행지에다 밀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또 끝이 아니야. 배송대행지에서 사건 사고 터진 걸 새벽 또 다 해결해요. 그러면은 3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새벽. 그리고 잠들고 눈 딱 뜨면 이제 그럼 다시 또 책상 앞에 앉아서 또 일을 해요. 이제 주문 들어오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간단하게 씻을 때도 있고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이거를 거의 한 6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잠자고 먹고 씻고를 제외한 시간은 다 네. 일하는 데 투자를 네. 했다. 그때는 알려주는 데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블로그에도 뭐 내용도 없고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뛰어난 인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발이 조금 고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분명히 요즘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나를 다 버려가면서 나를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되는 곳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구매 대행으로 팔아본 상품과 병행 수입으로 팔아본 상품이 다를 것 같은데 각각 어떤 거를 팔아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구매 대행으로 했을 때는 전 처음에 미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팔았어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플로리버치, 코치, 폴로라이프로렌, 그리고 언더아머를 참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갭, 올드네이비, 진짜 되게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의류로 파신 건가요? 어린이,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 많이 팔았죠. 그 당시에는 어린이 의류를 팔아도 됐었거든요. 병행 수입으로는 어떤 걸 파신 건가요?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때 처음 했을 때 노브랜드 상품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상품 상세 페이지도 그땐 그렇게 막 지금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았고 1688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한글로 번역만 해갖고 팔았어요. 그때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강아지 이동장, 그러니까 뭐냐면 강아지를 여기다 넣고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거 했었고, 그것도 했었다. 데이터 케이블 파우치, 그때 좀 잘 팔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하려면 그로스용으로는 모르겠는데 브랜드를 하고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상품들, 상표도 다 해야 되고 해서 쉽지 않은 상품들. 초창기 때 소싱 방법과 지금의 소싱 방법이 많이 달라졌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겨서. 사실 초창기 때 이제 구매 대행으로 이야기하자면 대량으로 많이 업로드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지재권 이슈라든가 상품 개수의 이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약하던 시절이어서 정말로 닥친 대로 업로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플랫폼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업로드하는 상품의 개수도 제한이 있고 지재권 이슈도 되게 민감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뭐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정말 노브랜드 상품, 키워드, 흐무비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싱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쉽나요? 지금은 소싱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예전하고 좀 다르게 판매자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상품 소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파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점점점 온라인에서 뭐 팔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점점점 소비자의 눈은 올라가고. 그러면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구매 대행이 아니라 브랜딩 병행 수입에 조금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상품을 소싱을 하면은 제가 상품을 소싱을 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 비용,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한번 물건을 팔 때는 최소 3년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비용이 한 500 나왔어. 그런데 1년밖에 못 팔아.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그쵸? 그럼 이걸 좀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 그런 상품을 하는 것을 되게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꼭 천천히 오랜 기간 팔 수 있게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상품을 잘 팔아보기 위해서 가장 공들여서 했던 작업이 있었나요? 일단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과 기획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판매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판매량이 또 후기를 또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획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트래픽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트랙이 활용했던 그 기획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마치 진짜 상품을 기획해갖고 하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카카오 쇼핑하기가 톡딜로 바뀌었죠. 그런 딜이라든가 토스에서 상품이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든가 쿠팡에는 무료 노출 프로그램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초반에 입점되자마자 그래야지만 초반에 구매 건수를 좀 쌓고 이제 두 번째 주문했을 때 왔을 때 좀 그때부터는 좀 플러스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판매가 가장 저조했던 때도 있었나요? 딱 지금 이맘때 지금요? 예, 크리스마스가 한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장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구매 대행으로 따지면 가장 큰 대목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통 이제 해외 구매 대행 2주 전부터 시키잖아요. 2주가 일주일 남겨놓고는 아무래도 시켜도 크리스마스 내에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확 줄더라고요. 그 주문량이.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설날까지 굉장히 좀 비수기예요. 그때 조금 많이 처음 접했을 땐 좀 힘들었죠. 왜 그러지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설날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물건도 많이 사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대표님께서 매일 꼭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10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든 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저변에 있던 힘은 운동으로 인한 인내와 그리고 체력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읽었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책들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읽은 책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는 일단 저는 김승호 회장님 책 다 좋아해요. 뭐 돈의 속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장학개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투자도 되게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설책도 읽고 에세이도 많이 읽고 뒤에 대표님 책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저것도 혹시 읽으면 좋을까요? 좀 쑥스러워서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쑥스러워서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운동은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요즘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하는 것 같고 일단 두 가지는 아닌데 첫 번째는 걷는 거 많이 걸어요. 제가 무릎이 다쳐갖고 뛰는 걸 못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좀 자전거를 타는데 그 MTV로 한 30에서 40km 정도? 2시간 조금 안 되게 타는 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데는 체력도 중요한가 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억대 사업가의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게 뭐가 궁금해. 좀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가시죠. 보여드릴게요. 네. 억대 사업가의 가방 속을 보기 위해 사무실로 직접 가봤습니다. 이거 제 가방이에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일단 인공 눈물, 인공눈물 네, 치실, 여기 누르면 치실,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회사 로비에서 들어오는 이거 찍고 들어온 사원증,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카드.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OTP도 많고, 그리고 반창고. 요즘 손을 다쳐갖고, 그리고 자동차 키. 책 한 권. 여기서도 책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이에요. 네. 월가의 영웅, 이거. 제 가방이에요. 별건 없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약간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뭐 이것저것들? 아니에요. 없어요.
저도 약간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읽는 분들 있겠죠? 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책은 늘 항상 가지고 다녀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년 넘게 온라인 사업을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하기 싫었던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있었나요? 하기 싫은 때 있죠. 잘 될 때. 잘 될 때? 그래서 그만할까? 어... 잘 되고 있으면은 안정적이게 되잖아요. 잘 되는 게 오래 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매너리즘? 이제 더 새로운 거 그만하고 이 정도 수익이면 되겠지 뭐 하고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그만하고 직원들한테 맡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귀신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위기가 와. 오히려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소비를 줄이긴 쉽지가 않잖아요. 매달 들어가는 돈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오히려 멈추고 그만할까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하시고 억대 매출까지 돌파를 또 하셨어요? 그때 딱 처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과연 대표님도 이 억대 매출 내기가 쉬웠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억대 매출 처음에 1억 넘고 2억 넘고 3억 넘고 10억 넘고 계속 넘어오잖아요. 처음에 1억 넘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렇다가 10억을 한번 넘겨봤을 때가 또 기분이 좋았고 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숫자구나. 이제는 안 나오면 안 되는 당연한 숫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다시 억대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약간 억대 매출 내는 게 쉬웠던 걸까요, 대표님한테는? 쉬웠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달성하려고 노력을 정말로 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처럼 부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성공하면 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도 그리고 있었었는데 그게 첫 번째 관문이 일단 높은 매출액인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엄청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런 사업 확장을 생각을 했고 또 이런 확장들이 대표님에게는 쉬웠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나는 물어보신 게 본인이 생각할 때도 우리 회사 3년 넘게 다녔잖아요. 네.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좀 느껴지긴 해요. 그래요? 네. 어느 시점에서 사업을 확장했냐 담고 있는 그릇이 담는 것보다 좀 적을 때 그릇이 오만한데 들어가는 내용물이 점점 많아져 갖고 넘칠 때쯤 또 다른 바구니를 또 갖고 와서 옆에다 대는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사업을 확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늘 하거든요. 단순히 규모만 늘리는 것은 정말 이건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계속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설립이 됐을 때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런 사업의 실패 순간도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아, 내가 너무 많지. 그럼 그런 실패 순간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리스크 같은 거는 두렵지 않을까? 이게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시도를 하다 보면 돈도 잃고 당연히 상처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이걸 해봐야 아 이번엔 뭐 때문에 안 됐구나 아 이번엔 내 고집 때문이었구나 어쨌든 뭔가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교훈 삼아 다음번에 유사하거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할 때는 훨씬 더 잘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실패는 두렵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단단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사업을 하면서 대표님도 약간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을까? 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주변에서는 없었고 오히려 책 속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터 린치? 피터 린치는 이제 펀드를 운영하던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인데 10몇 년 동안 누적 수익률 20몇 프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갔던 선구자, 나하고는 되게 먼 사람이지만 그래도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여기에서 참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네 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책에서 이렇게 영향을 예. 뭐 굳이 뭐 책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한 직장을 30년 넘게 다니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고작 10몇 년밖에 못했는데 뭐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투트랙 대표님은 지금도 사업이 좋고 재밌을까요? 네. 왜일까요? 일단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어디까지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회사지만 어찌됐건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하고 싶으세요? 사업을? 저는 아마도 90까지 일하지 않을까요? 90살까지요? 네, 나 150살까지 살 거거든. 여전히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투트랙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얼마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너도나도 다들 창업을 하거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조직 생활을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해요. 왜냐면 첫 번째, 내가 사업을 할 거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저는 작은 회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표님의 진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2025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건 억대 사업가도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노하우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도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 PD 수첩이었습니다.